자, 자바스크립트에서의 그 변수를 한번 좀 살펴봅시다. 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의 베리어블 변수는요, 데이터 값을 저장하기 위한 그릇 또는 용기라고 컨테이너라고 부르죠. 이 예에서 보면 x, y, z가 바로 변수인데 바 x 이퀄 5, 바 y 이퀄 6, 바 z 이퀄 x 플러스 y 다 x, y, z가 그 값을 담을 수 있는 변수입니다. 자, 알제브라랑 거의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수학을 많이 배우죠. 우리가 수학 일반적으로 배우는 게 대수학인데, 대수학에서 쓰이는 그 기법을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구현해 놓았기 때문에 대수학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price 1, price 2를 5, 6으로 놓고요. 토탈은 price 1 더하기 price 2. 다 변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대수학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에서 우리는 값을 담는데 이런 변수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에서 수식을 표현할 때 이 변수들을 사용합니다. 그죠? 수식의 토탈은 price 1 더하기 price 2, 즉 변수들의 연산으로 그 수식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자명한 얘기이고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의 식별자, identifier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일종의 변수가 일종의 식별자입니다. 무언가를 식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즉, 이런 변수들은요, 고유한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 변수명 또는 식별자라고 지금 좀 더 광역적인 의미로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변수들은 이름이 짧아도 되고요, 길어도 돼요. 그러니까 x, y 뭐 이런 거 써도 되고요. age, sum, total volume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적인 이름을 써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수명과 같은 그 식별자를 만들 때 규칙이 있긴 있어요. 그 변수명의 내용으로 문자 써도 되고 숫자 써도 되고요, 밑줄 기호 써도 되고요, 달러 기호 쓸 수 있어요. 주의해야 할 점, 문자로만 시작해야 돼요. 시작할 때는 반드시 문자로 시작하고요, 밑줄하고 달러 기호까지는 허용돼요. 시작할 때. 그러니까 숫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숫자는 문자, 밑줄, 달러 기호는 시작으로 써도 돼요. 또 하나,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써야 되고요. 예약어인 키워드 같은 것들 있죠.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할당 연산자에 대한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 보통 우리가 그 이미 앞에서 살짝 보긴 봤는데 equal sign 있죠. 얘는 뭐뭐과 뭐뭐는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할당 연산자예요. 모두 프로그래밍에서도 거의 다 마찬가지인데 굳이 여기서 명확하게 한번 좀 그 짚고 넘어가는 것 뿐입니다. 뭐뭐과 같다는 뜻이 아니라 equal이라는 사인은 할당하는 겁니다. 즉 x equal x 플러스 5. 자, 사실 우리 수학에서는 이건 틀린 거예요. x가 x 더하기 5랑 같을 수가 없죠. 진짜 수학에서는요. 근데 여기서는 할당 연산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기 x에다가 x 더하기 5를 집어넣으라는 거지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게 허용이 된다는 얘기죠. 대수학에서는 허용이 안 되지만 뭐뭐과 같다라는 연산자는 다 이것도 알 거예요. C에서 배웠기 때문에 실제로 더블 이퀄이라는 걸 쓰죠. 뭐뭐과 뭐뭐지 같다라는 거를 그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블 이퀄 사인을 씁니다.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바스크립트 변수에는요, 숫자와 문자 값을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변수에는요. 그런데 보통 이런 문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거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 문자열이라고 불러요. 문자열. 그러니까 영어로는 string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타입이고 앞으로 이제 많이 만나게 될 게 string 타입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터는요, 많은 유형 다룰 수 있는데 일단은 숫자하고 문자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거를 다루기엔 좀 아직은 어려우니까. 문자열의 정의는요, 무엇이든지 간에 따옴표 안에 있으면 그건 문자열입니다.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다 상관없어요. 걔네들은 다 그 문자열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숫자도요, 따옴표로 묶으면 그냥 문자열로 간주돼 버려요. 예를 들어서 파이 이퀄 3.14, 얘는 숫자죠. 그리고
person, John Doe 하면 문자열이고요. 여기 싱글 쿼테이션으로 묶어도 문자열입니다. 뭐 결과는 별거 없기 때문에 그 try yourself는 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의 변수 선언. 자, 볼까요? 변수를 만드는 것을 보통 변수에서 declare 한다고 그러죠. 선언한다고 전문적인 용어로 보통 사용하는데 그때 바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이미 앞에 여러 번 예에서 봤죠. 바, 카네임 하면 얘는 변수 이름인 거예요. 변수 이름을 만들 때 반드시 값이 지정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넣어도 돼요, 값을. 그냥 컨테이너, 그릇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변수를 만든 후에 변수 값을 지정하려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equal을 그냥 쓰면 되고요. 이걸 두 개를 한꺼번에 해줘도 전혀 무관합니다. 바, 카네임 equal, 볼보 하면은 선언과 함께 값도 저장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이미 방금 전에 설명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그젬플이 너무 간단한 이그젬플이라서 이것 또한 그냥 스킵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변수 선언을 할 때요. 한 문장 안에 여러 개의 변수 선언하는 게 허용이 됩니다. 이런 게 허용이 돼요. variable person equal John Doe, 콤마, car name equal Volvo, 콤마, price equal 200. 즉 변수명이 3개가 있는데 다 새로 선언해 줬죠. 이거를 컴마로 선언해 주면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볼보라는 말이 쓰여졌는데 여기 데모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패러그래프에 얘가 어디서 온 걸까요? document.getElement by id demo inner html equal carname. 그런데 보면은 또 줌 아웃을 해서 볼게요. 한 줄에 쓰여졌다는 걸 보기 위해서 person은 John Doe, carname 볼보, price equal 200인데 여기서 carname을 썼더니 제대로 쓰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줄바꿈으로 해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즉 이렇게 컴마로 연결된 이러한 그 문장들은 그 컴마 다음에 줄바꿈을 해도 전혀 상관없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따로따로 하나하나씩 선언하는 거는 당연히 되겠죠. 이게 처음 배운 문법이니까. 그때는 굳이 컴마를 쓸 필요는 없고요. 세마이콜론으로 끝내주는 게 서로 다른 문장이라는 걸 보여주게 그래도 워킹합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잘 여러분들이 허용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줄에 쓰기 위해서는 콤마로 연결해 주면 되는 거죠. value equal undefined 이런 것이 있는데 undefined라는 거는 뭐냐면 변수를 선언할 때 값을 안 주면요 사실은 undefined입니다. 준 적이 없으니까 define이 안 돼요.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variable car name을 변수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변수를 썼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돼요? undefined. 이거는 설명이 이런 게 아니라 키워드로 들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안에 변수의 값이 아무것도 설정 안 돼 있으면 자바스크립트 안에서는 undefined라는 그 값이 선언되어 있어요. 그게 보여지고요. 자바스크립트의 변수는요. 다시 선언할지라도 그 값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variable carname에다 볼보를 할당했어요. 근데 variable carname 다시 한번 선언했어요. 그러면은 undefined는 아니에요. 이미 한번 선언한 거는 그 값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볼까요? 볼보라고 나왔는데 carname을 볼보로 주고요. carname을 선언했더니 carname을 출력했을 때 undefined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처음에 선언한 적이 없을 때 그럴 때는 undefined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처음 선언했으니까. 그런데 한 번이라도 선언하고 값을 준 적이 있으면 그 값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규칙을 기억하시면 좋고요. 산술 연산자를 한번 볼까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되는 산술 연산자에 대한 내용을 여러 번 좀 살펴보긴 하겠는데 특히 플러스 연산자가 굉장히 독특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숫자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 그대로 작동이 돼요. 5 더하기 2를 하면은 당연히 7이 된다.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연산입니다. 그런데 문자열에다가도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덧셈을 볼까요? John 더하기 공백 더하기 Doe 하면은 이 문자열을 계속 concatenate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쭉 나열시켜 준다는 얘기죠. 볼까요? variable x에다가
John 하고서 더하기 공백 더하기 DOE 하면은 이와 같은 그 문자열 다음에 공백 다음에 문자열이 새로운 문자열로 이렇게 붙여집니다. 그게 바로 덧셈 연산자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해 놓으시면 우리가 스트링 문자열을 가지고서 매니플레이션 할 때 아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자, 주의해야 할 점 하나가 나오네요. 여기 보면 5 더하기 2 더하기 3인데요. 이게 10이라는 숫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 5라는 문자열이에요. 5에다가 쿼테이션을 하면요, 문자열이에요. 만약에 문자하고 숫자를 더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나머지를 그냥 문자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5, 2, 3이라는 값이 나와요. 원래는 얘가 숫자였으면 어떻게 돼요? 10이라는 값이 나와야겠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거를 우리가 문자열화 시켜주면은 나머지는 문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5, 2, 3 그러니까 문자가 얻어진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엑서사이즈가 있으니까 한번 이것을 풀면서 우리가 배운 지금 변수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문제를 읽어볼까요? Create a variable name, carName이라는 변수를 만들래요. 그리고 볼보라고 할당하고 그걸 디스플레이 해보랍니다. 뭐 간단하겠죠? 자,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 carName 그리고 carName을 볼보 자동차 메이커로 이렇게 놔두고 그거를 어디에다가 디스플레이 하는 방법은 앞부분에서 배웠던 내용들 그대로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 여러 번 쓰다 보면 이제 될 겁니다. document dot get element by id 가로 열고 닫고 id가 누굴 해야겠어요? 요 데모라는 애가 id겠죠. 얘한테 가서 display the result here라고 돼 있는데 해야 되니까요. 점 inner 대문자로 html equal 누구요? carName 하면은 이렇게 볼보라고 쓰여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시고요. 자, 두 번째 create variable called number라고 부르는 변수를 만들래요. 그리고 50이라는 숫자를 할당하래요.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 해보래요. 똑같은 내용이죠. 자, 보세요. 바 number 이번엔 그냥 할당을 한꺼번에 해버릴까요? 50 그 다음에 이거를 디스플레이 하려면 document.get element by camel case로 쓰는 걸 잘 유의해서 보세요. 똑같이 데모네요. inner html 똑같고요. 이거를 number 출력하라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와야 돼요? 50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돼요. 제대로 되는지 실험을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해볼까요? The code below should display 볼보, fix it. 볼보라고 디스플레이 돼야 되는데 안 그렇대요. 고치래요. 자, 뭐가 문제인가 볼까요? variable carName을 볼보라고 했는데 딱 나오네요. 대문자와 소문자를 잘못 썼네요. 얘를 대문자 n이라고 바꿔주면 얘를 당연히 디스플레이 하겠죠. 그러네요. 그죠? 그런 차이를 알아내야 되고요. 네 번째, display the sum of 5 plus 10 using two variable x and y. 그러니까 x하고 y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볼까요? 바 x equal 5 바 y equal 10 한 다음에 그 sum을 디스플레이 하네요. 해볼까요? document get element by id
가로 열고 닫고 여기다가 쓸 거잖아요. 데모 그리고 inner html inner 점점 이제 외워져야 됩니다. 여기다가 x 플러스 y를 쓰라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은 답이 얼마가 될까요? 15가 나와야겠죠? 따라 제대로 나오네요. 자, 요번에는 third variable을 만들래요. g라고 부르는. 그리고 거기를 x, y를 거기다 할당해서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하려네요. 뭐 이미 x하고 y가 선언되어 있네요. 그렇지만 variable g equal x 더하기 y 이렇게 하면 되고 있고요. 쓰는 거는 이제 외웠을 겁니다. document.get element by id demo inner html equal z 값을 출력해라. 그러면은 당연히 15가 나오네요. 자, 마지막 exercise 6 같이 해볼까요? Use a single variable keyword to create three variables with the following value. First name John, last name Doe, age equal 35. 자, 지금 보면은 지금 first name과 last name과 age까지 이것을 그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출력을 해주는 게 있는데 지금 출력이 안 되고 있어요.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 값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first name과 last name과 age에 선언이 없는 거죠.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자, 보면은 그 variable을 그 대신 키워드를 하나만 쓰래요. 잘 질문을 잘 보세요. use a single bar keyword. 저는 variable 키워드를 딱 하나만 쓸게요. 저도요. 이렇게 한 다음에 first name equal 뭐라고 줘야 돼요? 여기 써 있는데 John, last name equal 뭐라고 줘야 될까요? Doe. 그 다음에 마지막에 age equal 뭐라고 줘야 될까요? 35.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variable 키워드는 저 한 번만 썼죠. 그리고 세 개의 요 3 variable을 다 우리가 선언해서 할당을 해줬죠. 자, 디스플레이 되나 볼까요? 되네요. John Doe is 35 이런 게 출력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변수를 선언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